안녕하세요. 어느새 찌는 듯이 덥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쌀쌀해졌네요. 코로나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뵙게 됐는데요. 국경도 없고 물리적 제한도 없이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비록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속화시켜준 긍정적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제로원데이 글로벌 토크의 한 세션으로 아티스트 플레이 로봇이라는 타이틀로 진행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 제로원에서 회자된 대표적 키워드를 글로벌 게스트와 대중과 함께 대화하며 제로원의 다음 단계를 구성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로원 내부에서는 한 해 동안 로봇을 구성하는 기술이 산업 현장 내 어떻게 실제 쓰이는지와 그 사례를 살펴본 세션인 로봇 인사이드와 로봇과 인간과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로봇 사피엔스 등의 다양한 세션을 마련해서 로봇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 중심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이 제로원 크리에이터로 영입이 되며 스팟과의 협업의 기회가 마련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제로원데이 글로벌 토크에서는 제로원데이 오프닝 퍼포먼스를 위해 초대된 게스트 다이토 마나베 씨와 국내외 다양한 커머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유명해진 팀 보이들을 초대해서 기술의 총체로 대변되는 로봇과 예술을 융합하는 방식과 실질적인 플레이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이제 노진아라고 합니다. 학생들도 가르치고 이제 작품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관객과 대화하는 로봇이나 기계 인간의 형태를 통해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 생명의 기준에 대한 질문과 연구를 하는 아티스트의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더욱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오늘의 패널 분들의 발표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제로원데이 2021의 키 슬로건은 플레이그라운드인데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연구들을 하시는 두 팀의 플레이어들을 이 멋진 온라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만나 뵙고 함께 재미있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패널이신 다이토 마나베 씨 반갑습니다. 네. 마나베 씨는 도쿄에 베이스를 둔 아티스트이시고요. 인터랙션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그리고 DJ, VJ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2006년에 라이조마틱스를 시작하셨고 2015년부터 이시바시 모토이와 함께 라이조마틱스 리서치 공동 디렉터로 일하시며 R&D 프로젝트 기반으로 예술적, 기술적 표현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계십니다. 마나베 씨 연구는 인체, 데이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그리고 기타 현상에 내재된 본질적인 잠재력을 발견하고 현존하는 미디어와 데이터들을 독특한 시각으로 재창조하거나 변환하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현실과 가상 사이의 상호 관계와 경계를 탐구하시는 분입니다. 또 다른 패널이신 팀보이드는 송준봉, 배재혁, 석구영으로 이루어진 젊은 미디어 아트 콜렉티브로 로봇 암을 사용한 작품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신데요. 로봇 암 이외에도 인터랙티브 미디어, 키네틱 조형, 라이트 등의 다양한 매체들을 사용해서 실험적인 시스템을 구상하고 그걸 작품으로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SK텔레콤, 젠틀몬스터 같은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주제로 시스템적 관점에서 작업을 시도하시는 미디어 아트 그룹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작가분들의 프로젝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다이토 마나베 씨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나베 씨의 작업에 직접적으로 로봇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真鍋大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僕はそうですね、ロボットとかを使う前は、モーターを使ったりとか、もちろん映像を使ったりデータを使ったりっていうのを、やってい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ステージパフォーマンスをやることが多いので、その中で、ステージ上で普通に映像を使うってなると、背景に映像を背負って
やっ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が増えてしまうので、そういう中で、ステージ上で立体的な演出をするために、モーターを使い始めて、そこからロボットアーム使って、で、ドローンを使ってとかっていうふうに、少しずつ、進化していくというか、使うものが、大掛かりになったというか、新しいことに、常にチャレンジしていろんなものを使っているっていう感じですね。 협업을 진행을 많이 해 오셨는데요. 그 로봇을 매체로 한 그 각자의 대표되는 작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마나베 はい。씨께서 설명을 좀 해주셔도 될까요? じゃあ、これ画面見せたりしてもいいんですかね。これ、そうですね。いわゆるロボット、その人間とか動物に似せた形の、ロボットっていうのは、もちろん今回ね、スポットのボストンダイナミックスの方も来てたっていうことで、おそらくそちらから説明があったと思いますけど、僕も、スポットをちょっと借りてみると、ダンスパフォーマンスに使えないかっていうことで、インタラクティブな、これはマーカーを追いかけるみたいなシステムを作ってちょっと試しているものですけど、なんかこういうのって昔はすごい難しかったんですけど、もうスポットは本当にSDK が用意されているので、複雑な開発をしなくても、要は工業用のロボットアームを使おうと思うと昔は結構大変だったんですけど、最近のロボットアームもこういう動物型、犬型のロボットもすごく洗練されているので、かなり使いやすい状態になってきているなっていうのが、なんか僕の最近使った感想ですね。なんで、昔はもうこういうの使うだけで面白かったんですけど、今はこれを使ってさらにどういうことができるか、人間とロボットの関係みたいなことっていうのを、どうやって拡張するかとか、そういったことが結構、要求されているかなと思います。で、結局、ダンサーとのコラボレーションの作品っていうのは、日本のテレビでは発表したのがあるんですけど、あんまり、ちょうどコロナのタイミングにぶつかってしまったっていうこともあって、プロトタイプをこうやってなんかちょっと実験的に作ったりしただけで終わってしま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これはもちろん今映像で見てますけど、そのリアルなスペースで、こうやってロボットと人が一緒に、踊ったり動いたりするっていうことで、やっぱり人間が、なんですかね、映像で見るのとはまたちょっと違う感覚で鑑賞できるっていうところが、面白いところかなと思います。で、あとこういう、これコロナの時期だったんで、こういうテレコミュニケーション、そのiPad を置いて、遠隔で、これはウェブブラウザーからスポットを遠隔で操作できる仕組みを作って、で、乗り移って、これは、僕らのスタジオですけど、そういうところで、動いたりして、これは本当コロナだったので、例えば、コンビニに買い物に行くとかも、スポットに行ってもらったりとか、あとこれはアメリカのアーティストとかと、セッションをしてた時のものなんですけど、アメリカの、友人がスポットに乗り移って、で、僕らのスタジオの中を、動き回って遊ぶみたいなこととか。で、こういうのももちろんね、ズームとかでやれば全然こんなこと必要ないんですけど、でも例えばスタジオの中を、リモートで自由に、歩いて、で、なんか、そのズームだけではできない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かも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ちょっと試しに、作ってたものですね。で、こういうのも、昔だったら本当作るのに、ね、何ヶ月とかかか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今はそういういろんな、例えばリモート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これ、転んでますけど、リモート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るとかっていうのでも、WebRTC っていう、音と映像を、簡単に通信できる仕組みがあったりとかするので、なんで、なんかダンスで使うってことだ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使うってことで、なんかいろいろ試してました。はい。
で、まあ、もっと、あと、ロボット、その人型とか動物型でないもので言うと、例えばこれは、ムービングライトを、まあ、動く台車の上に置いて、まあ、ステージ上、例えばライトって、その光源が、まあ、くっついていて、そんなにステージ上自由に動いたりでき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まあ、これはまあ、ロボットっていうようなものではないですけど、こういう、なんですかね、ステージ上、まあ、いろいろと動くようなものを作って、新しい演出ができないかとか、これもまあ、プロトタイプですけど、まあ、そういうようなことをやったりしてますね。で、まあ、まあ、こういう技術、まあ、この他にも、例えば、まあ、ドローン、まあ、一番わかりやすいのはドローンとかですけど、で、これはもうすごい超小型のドローンを使って、まあ、本当にステージ上、まあ、ドローンの機体は見えないので、まあ、ドローンがダンサーの動きに合わせて、まあ、動いてるみたいなことをやったものですけど、まあ、これもやっぱ映像でやるのとちょっと違って、ダンサーが、このダンサーの近くにライトが来ると、ダンサーが明るくなったりとか、まあそういうふうに、もう本当に光を操って、その光で自分自身を演出するみたいなことをやったりとか、まあいろんなことを試してますね。で、いわゆるその人型のロボットとか、そういうロボットアームみたいな手の形してるとかっていう以外に、まあこれもそういうロボットアーム使った演出ですけど、今単純なモーターだけでやったりとか、ドローンでやったりとかっていうことで、まあいろんな試みをしてますね。特にまあ僕らはステージのパフォーマンス、シアターというか、ステージ上でダンサーと一緒にどうやって動くかみたいなことを結構やってますね。はい。これちゃんと通訳できました？なんか結構バーっと喋っちゃいましたけど、大丈夫でしたでしょうか？ 아, 네. 아, 너무 잘 봤고요. 제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스팟 광팬이어서 이렇게 직접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다는데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그 다이토 마나베시 작품들 이전에 작품들 봤었을 때 이렇게 기계적인 로봇을 연결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겠지만 그 워낙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페이스 비주얼라이저 같은 그런 인간형 로봇의 개념의 메타포 같은 걸 오히려 느낄 수 있었던 퍼포먼스 같은 것들도 로봇과의 연결을 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 백남준 아트센터에서도 일렉트릭 스티뮬러스 퍼포먼스를 하셨었잖아요. 그때 마치 그 인간의 감정을 전기로 구현 가능한 그리고 약간 불쌍한 젖은 기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 입안에 LED 같은 걸 넣고 기계음 같은 것들이 보여져서 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감상인데 약간은 전자신호에 의해 조종당하는 인간 기계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사실 봤었고요.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多分この作品を、まあ、ライブでやって、ナムジュンパイクセンターで、発表したりっていうことを、まあもう本当これ2008年なんで、もうね、13年前の作品ですけど、まあこれはまあ僕が自分の顔を動かしてたりとか、まああとは、これは僕は自分の顔を動かしていて、まあ両隣の友達は僕の顔の信号によって動かされている。なんで、まあ、同期してしまうんですね、僕の顔の表情に。で、まあ、人間もその筋肉っていうアクチュエーターで、まあ、コントロールされていて、で、まあ、電気信号で動いてるっていうことが、まあ、すごいわかりやすい例だと思うんですけど、まあ、それ以外にも、例えばこれなんかは、まあ、もうちょっと新しい3年ぐらい前の実験ですけど、脳に直接電気刺激を送って、まあ、手を動かしている。で、これ運動野に電気刺激を送ると、もちろん人間は脳の中の電気信号でいろんな筋肉をコントロールしているので、まあ、動いてしまうんですね。これは今度言語野を止めて、スピーチエリアを止めると、今度はまあ灯り始めてしまうとか。まあ、なんですかね。まあ、人間ってもちろん生き物なんですけど、まあ、同時にその脳の中の、まあ、回路、電気信号でまあ動いてるっていうことは、こういう実験をすると、まあ、なんていうか、証明されるところがあって、まあ、僕はなんかこういう機械と人間の
その、境界線みたいなところ、そういったところにすごく興味を持ってます。 네, 정말 예,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었습니다. 어, 이제 팀보이드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팀보이드는 산업용 로봇 암을 활용하시잖아요. 그중에 대표작을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 네, 저희는 이제 산업용 로보삼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좀 한 5, 6년 정도 계속 진행을 해왔던 것 같은데, 저희가 우선은 이제 산업용 특히 로봇들 중에서도 산업용 로봇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갖게 됐었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시스템이라는 좀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좀 지배적인 시스템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중에 이제 산업 시스템에 저희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현재 산업 시스템에서 가장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도구를 살펴보다 이제 산업용 로봇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구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작업의 도구로서도 같이 사용해 보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음, 저희 작업은 이것도 화면을 마찬가지로 좀 공유를 해서 아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보이실 것 같은데, 처음에 저희가 산업용 로봇을 사용을 할 때는 그 연극의 형태의 작업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젠틀몬스터라는 회사랑 이제 같이 콜라보로 진행을 했었던 작업이고, 로봇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짧은 연극을 만들었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산업용 로봇을 사용을 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어떤 행위를 조금 재현하는 방식으로 네, 작업을 많이 구상을 했었고, 커머셜 프로젝트다 보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좀 많이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고 좀 엔터테인한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쓰면서 작업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도 이제 작업을 이제 말펑션이라는 제목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에러 혹은 이제 의도되지 않은 어떤 기능이 로봇 입장에서는 그들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작업을 접근하게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모션 자체에 조금 집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움직임만을 가지고 뭔가 조금 더 공간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행했던 이제 무브 인파이나이트라는 작업이 있고요. 두 대 이제 산업용 로봇이 이제 좀 커다란 거울을 들고 마주보고 있으면서 가운데서 보고 있는 관람자에게 우리가 좀 어, 세세하게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어떤 공간의 다양한 모습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인피니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좀 색다르게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네,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했던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방향은 실제 이제 산업용 로봇이다 보니까 무언가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이 로봇의 원래 존재 목적에 맞는 작업을 하면은 그게 이 로봇들에게 좀 더 맞는 접근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어, 로봇으로 이제 드로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오브제들을 이제 생산해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만들어진 어떤 이미지라든지 혹은 드로잉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버디어라는 작업은 그래서 데이터 중에서 이제 공기의 상태,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아니면 그 공기의 퀄리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개 도시의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오면서 공기의 상태에 맞춰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5장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각각의 도시의 공기 상태에 따라서 공기가 안 좋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이지한 그림이 나오게 되고, 공기가 좋은 뭐 몬트리올 같은 도시를 저희가 항상 넣는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깨끗한 그림이 나와가지고, 그림이 완성된 후에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때 그 당시 그 도시의
그 공기 상태가 어땠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또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몇 개의 작업들을 계속 해왔는데, 가장 최근에 썼던 이제 로그라고 하는 작업은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인데, 이때 사용한 데이터는 이제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그 변화량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출생하는 사람 수와 사망하는 사람 수를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받아오면서 사람이 일정 양만큼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림을 그리고 하나의 로봇이, 그리고 일정 인구가 또 출생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로봇이 다른 패턴을 그리면서 그 아크릴 양면의 패턴을 그리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완성된 패턴이 나오도록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을 저희가 딱 시작할 당시에 이제 이 데이터에 굉장히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하면서 조금 작업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느낌으로 마무리되어서 했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로봇이 아크릴에다가 이렇게 각인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고, 다 그려지고 나면은 이렇게 날짜와 그리고 그때 인구수, 그 다음에 최종적인 이미지들이 어떤 로그의 형태로 남는 작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작업들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로봇이 원래의 목적을 가지고 보여질 수 있는 방법들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공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진짜 공장을 한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근 작품들은 제가 본 적이 없었던 작품도 보여주셔서 좋았고, 그 바로 직전에 보여주셨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오픈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제가 봤었거든요. 재미있게 봤었던 작품 보여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로봇이 움직이는 모습이, 그러니까 묘하게 마음을 건드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좀 제가 좀 느낌을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뭔가 제가 로봇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고 있으면 마음이 뭔가 묘하게 뭉클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두 팀 다 사실 기술과 예술융합의 작품을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뭐 커머셜 협업이든 뭐 아티스트 간 협업이든 또 다른 분야와의 협업이든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다이토 마나베 씨는 최근에 가장 획기적이었던 협업의 방식이나 재미있었던 협업 프로젝트가 있었나요? ここ最近だと、やっぱり僕らイレブンプレイってダンスカンパニーと、コラボレーションすることが多いんですけど、その中で、ボーダーっていう作品があって、この作品自体は結構古い作品なんですけど、お客さん、車椅子、これロボットっていうよりも、電動車椅子、自動の車椅子で、それを無線でコントロールして、で、その上に、お客さんに、座ってもらって体験すると。で、体験者、お客さんはヘッドマウントディスプレイを、つけて体験するんですけど、このヘッドマウントディスプレイは VR じゃなくて AR の、ディスプレイで、外も見えるし、中の VR の映像も見られると。で、これを、もともと2015年に作ってお客さん10人、ダンサー5人っていう、1回の公演で体験できる人はものすごい少ないものなんですけど、これもたまたま本当さっきのね、お話とかにもありましたけど、コロナで体験するのにすごいちょうどいい、鑑賞の、システムだったっていうこともあって、仕組みだったってこともあって、再演をしました。お客さんはもう本当座って、手も動かない状態でずっと座っていて、もうコントロールされて、鑑賞するんですけど、このお客さんが座った状態でずっとステージをコントロールされているっていう、状態そのものが、人間のお客さんが、ある種ロボットみたいに
なっているような瞬間もあって、結構、そうですね。これ自体は、お客さんは最初ステージ上で車椅子の上で体験した後に、今度は俯瞰した状態、その外からその様子を他のお客さんが体験しているのを見るんですけど、そういう、まあ、観客と、まあ、ダンサーとか、まあ、ステージと観客席っていうことの、まあ、関係を、まあ、少し、まあ、曖昧にするような作品ということで作って、で、これは、まあ、なんでか、まあ、画期的だったというか、まあ、自分で作って、まあ、自分たち、ライドマティクスと11プレイで作って、リハーサルの時に自分で、実際に椅子に座って体験したんですけど、まあ、本当に、すごい体験だったので、まあ、この作品をちょっと上げさせてもらいました。 그러면 지금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 저 퍼포머들의 어쨌든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저 화면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お客さんはもう用意されたシアター、まあダンスの作品をもう見るだけで、何かお客さんがコントロールできるかっていうのはないですね。もうとにかくもうずっと座って体験するだけの作品です。 어, 뭔가 그 수동적으로 앉아서 그 관객분들께서 퍼포머들의 움직임이 디지털로 변환돼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 같은 걸 보고 있을 때 좀 약간 섬뜩하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제 다이토 마나베 씨의 작품들을 좀 리서치를 해서 보고 싶어도 이게 다 실제로 경험을 해야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을 듣기 전에는 약간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꽤 있다 보니까 지금 설명해 주실 때 조금 더 희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이렇게 협업을 하신다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 협업이 됐을까요? 11 플레이는 무용 댄스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다른 협업이 같이 진행이 됐었나요? まあ、この作品に関しては僕は実装している部分は、自分でプログラム書いている部分は、車椅子の制御の、関係のあたりで映像システムとか、そういう MR のシステムっていうのはライゾマティクスのエンジニアたちが、まあ、作ってます。で、この作品は結構大掛かりな開発が必要だったので、まあ、チームとしては10人ぐらいで、エンジニアチームは10人ぐらいで制作をしているっていう感じですね。で、ダンサーは、まあ、5人のグループが2つと、あとは振付家が1人っていう感じですね。で、まあ僕らの、コラボレーションで特徴的なのは、例えばこの車椅子の動きとかっていうのを、まあ、普通はエンジニアとか、そういう映像のクリエイターがパスを作ると思うんですけど、僕らがツールを作って、でそのツールを振付家が使って、まあ、ダンサーと同じように車椅子だったり、ステージ上の柱の動きを、まあ、デザインするっていうところが、まあ、なんかそこがうまくいっているところかなっていうふうに感じてますね。 지금 이제 기술을 이해하시는 분께서 뭔가 디렉팅을 하면서 가는 작품들이어서 또 새로운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아티스트가 기획을 해서 기술을 협업을 유도를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와는 또 다른 진행 방식이었다는 것이 재밌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럼 팀보이드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워낙 뭐 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젠틀몬스터나 SK텔레콤이나 삼성 같은 그런 커머셜들과 같이 이제 협업을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팀보이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과 예술 융합에 협업을 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협업을 차후에 희망하는 아티스트나 기업에게 해주실 만한 말씀이 있으실지요? 네, 저희가 다양한 브랜드 그리고 회사들이랑 협업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협업을 하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되게 큰 장점들이 일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지점에서
저희의 협업 대상자들이 기술력 혹은 뭐 예술의 어떤 한 장르를 이렇게 딱 가지고 와서 저희와 협업을 했다기보다는 그 아이디어를 조금 공유해가지고 작업을 구현하는데 함께 조금 어, 띵킹 프로세스를 같이 했다? 약간 이런 게 사실 되게 큰 협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 특히 이제 브랜드들이랑 일하다 보면은 그 브랜드들은 본인들의 어떤 브랜드 철학이라는 게 있고 그 브랜드 철학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본인들도 리서치라고 연구해온 내용들이 있는데 그한 번에 협업을 하고 나면은 그들이 만들어 왔던 그 되게 오래된 노력들을 저희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넓은 시야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나이키라든지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다 대부분의 그 회사 브랜드들은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 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그 방식에서 어 이제 저희가 되게 많이 느끼는 부분은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의 기술을 맡고 어떤 사람이 하나의 예술을 맡아가지고 하나로 합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잘 안 맞는 경우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계를 뭔가 이렇게 딱 만들어 준다기보다는 그냥 다 하는 그러니까 예술을 하면서 기술도 같이 어느 정도 같이 갖고 가야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협업에서도 이게 내가 수용이 되고 그다음에 합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기술만 하고 예술만 딱 하고 있는 사람과 기술만 알고 있는 사람을 한 방에 앉혀놓고 무언가를 해보라고 해도 사실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어, 웬만하면은 기술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리서치하고 학습하고 익힌 다음에 저희가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레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고 그러는 와중에 훨씬 더 전문적인 그리고 훨씬 더 조금 저희가 접근하기 어려운 기술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조금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협업 지점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협업 방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다른 뭐 작가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예전부터 협업의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마다 어려운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굉장히 공학자분들께서 딱 기술 제공, 뭐 예술가는 무조건 뭔가 창의적인 발상을 해내라 하고 이렇게 모아놨을 때에 그 불협화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같이 주변에서도 많이 경험을 했고, 저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또 예술가들이 무슨 기생충 같이 느껴질 때도 있는 거잖아요. 뭔가 기술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기술을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뉴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작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저도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같이 지금 이렇게 협업을 꿈꾸고 이런 테크놀로지 작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전시를 하다 보면 굉장히 강하게 느끼는 부분이 인간이라는 게 또 인간 언저리에 있는 그러니까 인간과 가장 가까운 대상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점이었어요. 최근에 전시에서 특히 저는 이제 로봇이 인간의 형상을 담거나 움직임을 담거나 또 인간의 의식이나 동작이 외부에 체화돼서 표현이 되거나 뭐 등등의 어떤 인간 언저리에 있는 의인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작품일 때 사람이랑 더 소통이 잘 되고 감정도 오갈 수 있다. 뭐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됐었는데 의인화가 소통에 있어서는 좀 더 편리한 인터페이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작품에서 로봇과 인간과의 관계성, 로봇이 의인화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 그 의인화를 어떻게 구현을 하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다이토 마나베 씨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そうですね。やっぱりその自分の人間の形とか骨格、そういう構造に近いものになると、もちろん本能的に自分に関係のあること、例えば、ね、動物、スポットなんか本当にわかりやすい例だと思うんですけど、あれスポットってやっぱり犬の形でああいうふうに動いてるから、ある種不気味なところもあるし、なんか可愛いところもあって、誰がやっぱ4本足の動物の形を、してなかったら、なんていうか、自分に関連するものとしてあんまり見ることができないですよね。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やっぱりその動物の、形とか骨格を真似るっていうことは、その表現においては、大事なことだとは思いますね。で、一方で、この産業のこと、産業で使うことだけを考えると、普通にタイヤで移動した方がいい場合もありますし、スポットって、その実際にじゃあ産業で使うっていう時に、あれ4本足で歩いてて、もしかして普通にタイヤで動い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みたいなケースってかなり多いと思うんですよね。なんで、そういう、逆になんかスポットなんか産業で使うよりも、表現のために、パフォーマンスとか、そういう人間を感動させたり、なんかちょっと驚かせたりすることに使うのに、適してるロボット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で、一方で、ロボットアームとかは本当に、手の形してますけど、産業で使うにしても、同じ動きを何回も、やることができるとか、あとはそれ故障が少ないとか、そういう消費電力が少ないとか、そういう、メリットがあるので、あれはなんかその、そう表現に使うってことだけじゃなくて、産業で使うことのメリットもかなり大きい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いますね。 다이토 마나베 씨의 작품에서 의인화가 보여졌던 작품이 있었을까요? そうですね。またちょっともしかしたら擬人化っていうのと違う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インスタグラムに最近上げてたんですけど、これなんかは、もちろんこれ人間の赤ちゃんですけど、これ赤ん坊の動き、このモーションっていうのが、赤ん坊のテクスチャーをしてるから、普通に見ることが、自然に見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けど、これ大人のテクスチャーになると、急に酔っ払いに見えてくるとか、なんかそういう、不思議さというか、実はその、モーション、モーションキャプチャーのデータっていうことだけじゃなくて、モーションだけじゃなくて、テクスチャーとか、そういったことも、かなりその人に与える印象っていうのが、大き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ことで、なんかこれは、そういうテクスチャーが、持つ、なんですかね、人の先入観みたいなことをちょっと、実験をしたものですね。なんで、なんか、テクスチャーだけじゃなくて、そのバランスですかね。その、2等、3、4等身のものが7等身になった途端に急に不自然に動きが見えるとか、なんでなんかこういうモーションが持つ面白さみたいなことっていうのを、ちょっと最近は注目して、作ったりっていうのはやってますね。これも本当に、なんかありえない方向に手が曲がったりとかっていうふうにしてるんですけど、これはもう単純にX と Y を、曲がる方向をちょっと変えたりだとか、そういうエフェクトを少し入れるだけで、なんか自分の体では絶対できない動きっていうのを人間は認識できるので、すごく不思議な、踊りに見えてくるとか。なんで、なんかちょっとそういうモーションキャプチャー、その人のポーズとか動きが持つ面白さとかっていうのをちょっと最近は、テーマに作品を作ったりします。너무 재밌네요. 그 본인이시죠? これはそう、中身はプロのダンサーと、あとはコンピューターでジェネレートした動きですけど、テクスチャーは自分のやつを使ってます。 네. 아기는 진짜 아기의 모습을 어, 썼고 그거 래핑은 다이토 마나베 씨를 하고 두 번째 보여주셨던 작품 같은 경우는 댄서의 움직임을 다시 다이토 마나베 씨의 몸으로 XY축을 바꾸거나 좀 있을 수 없는 방향으로 뭔가 바꿔서
보여주시는 거죠? 多分あれが本当棒人間が動いてるだけとか、そういう、まあ、人間の形じゃないものが動いてるだけだと、まあそんなにインパクトないんですけど、やっぱそれが、まあ人がその動きをしてる。まあ特に僕がその動きをやってる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ちょっと異様に見えるっていうところの面白さがあるなと思います。 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조합이었는데 이렇게 의아하게 보일 줄은 또 생각을 못 해봤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도 드리겠는데요. 두 팀은 여태까지 많은 작품을 통해서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추구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술은 어떤 것인지, 예술을 위한 도구인 것인지, 두 팀에서 기술을 차용하는 방법이나 또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결과물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이터 아가씨만,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そうですね。これ、本当になんか、ただのツールって言ってしまうこともできるんですけど、まあ僕にとっては、まあそれ以上のものであることは、ちょっと、間違いないなとは思いますね。で、こういう発言をすると、実はそのアートのフィールドでは、まあ嫌がられたりするんですけど、まあ僕は、やっぱ技術から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受けて作品作るっていうことも、もう全然あるんですね。まあ本来、アーティストはコンセプトから、コンセプトを作って、まあそこから作品を作るべきだみたいな、まあ風習というか、まあいわゆる習わしみたいなのが、まあそれはもう20世紀の前半から続いていることですけど、まあやっぱり今はその技術が持ってる、パワーっていうのは本当にすごくて、それこそ社会が変わってしまうぐらい大きなインパクトを与えることもできるので、やっぱりその技術を手にしたときに、それがきっかけで作品を作ることもできてしまうので、ツール以上の何かだなというふうには、まあ、個人的には思いますね。 기술을 차용하지 않는 예술가들도 작품을 할 때 기술에서 비롯된 작업을 합니다. 물감을 어떻게 바르는지가 재미있고 거기서 좋은 효과가 난다 그러면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비롯돼서 결국은 작품이 발현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테크놀로지는 너무나 좋은 재료이고 또 툴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로부터 비롯되는 수많은 영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나베 씨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정말 예술의 어떤 근간이 될 수도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그 아기의 형태가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 앞 질문에서 팀보이드께 여쭤보고 싶었던 그 이 의인화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못했던 게 있었는데, 혹시 팀보이드 로봇의 의인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한번 해주셔도 될까요? 아까 말펑션 작품을 봤었을 때 그 의인화가 보여졌었던 게 굉장히 전 재미있게 보였었거든요. 그 기계, 결국 그냥 로봇의 팔일 뿐인데 그냥 로봇 암이 뭔가 그 감정을 모두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느낌이 너무 재밌고 신선하게 다가왔었는데, 그 의인화를 하셨던 이유나 방법이나 과정 같은 것들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산업용 로봇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시작할 때, 연극이라는 이제 매체를 사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로봇에다가 의인화 시키는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절의 제한 요소와 로봇이 가지고 있는 관절의 제한 요소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연극을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스토리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로봇은 말을 할 수도 없고 표정을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거를 움직임으로만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되고 감정을 알려줘야 되는 그런 약간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움직임을 어떻게 훨씬 더 간소화시켜가지고 로봇의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했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무성 영화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해가면서 찰리 채플린의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픽사에서 만들었던 애니메이션들을 좀 참고를 많이 하면서 동물의 움직임들도 좀 많이 관찰했었고요. 그러면서
아주 기본적인 감정들, 뭐 놀라거나 힘들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즐겁거나 이런 몇 가지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모션들을 먼저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를 작업을 했었는데, 그 덕분에 사실은 로봇의 움직임, 그러니까 로봇으로 만들 수 있는 움직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또 실험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2, 3년 정도 더 좀 많은 연극들을 만들었었던 계기가 되었었는데, 최근의 작업에서는 사실은 저희는 산업용 로봇에서 이인화를 이제 더 이상은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산업용 로봇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에 좀 더 맞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훨씬 마음이 편했었던 것 같고, 의인화시키는 작업에서 뭔가 좀 알 수 없는 조금 불편함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표현을 위한 매체로서 훨씬 더 많이 바라보고 있지, 많이들 굉장히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바로 옆에 있고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좀 소중한 존재처럼 뭐, 별 애칭을 붙여준다든가, 뭐 이름을 지어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냐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냥 로봇은 로봇으로 그냥 오브제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저희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됐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되게 재밌는 지점인 것 같은데 뭔가 더 몰입이 되고 사람다워지게 느껴지는 지점을 발견하셨었던 건가요? 그래서 더 그게 뭔가 작업에 방해가 되는 느낌을 받으셨던 건가요? 저희가 작업을 하는 방식이 좀 감정적인 선을 조금 많이 억제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작업을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로봇을 의인화시키고 거기서 스토리를 만들다 보면은 거기에 캐릭터를 부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원래 접근해야 되는 조금은 이성적인 접근을 좀 막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작업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최소화시키는 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업의 색깔을 보여주는데 훨씬 더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놓쳤던 질문인 기술과 예술에서 기술의 예술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지 혹은 기술과 예술의 어떤 관계 혹은 기술 사용하는 음, 방법 같은 것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아까 다이토 만화의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내용들이 사실 저희도 굉장히 많이 동의하는 바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분명 기술은 예술을 위한 도구이고, 또 인간의 어떤 창작 영역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인 거는 맞는데, 사실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고도 저희도 동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기술이 굉장히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사회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또 어떤 필요로 하는 요소가 반영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술을 바라보고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변화하는 과정만 봐도 사실은 그 시대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다고 저희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점점 더 로봇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라든지, 뭐 심지어 이제는 무언가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까지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사람 대신 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사회가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들이 기술을 꼭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술을 바라보고 리서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거기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사실 기술을 활용하시는 작가분들께서는 기술을 정말로 수단이자 또 컨텍스트 모든 방면에서 사실은 내용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술이 단순히 그냥 도구 혹은 방법, 수단 정도로밖에 여겨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제로원에서 소셜 로봇이나 산업 로봇, 서비스 로봇
대한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간하고 로봇의 공존이 이미 시작됐잖아요. 우리 이 시절에. 그래서 이때 인간과의 인터랙션이나 공존을 위한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바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회과학적인 시각이나 뭐 또 우선 가치에 대한 고민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롤리 딜레마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술 분야에서 로봇과의 공존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지, 로봇과의 공존에 대해서 사실 표현해 주시는 작가분들이신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로봇과의 공존을 다루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まあ、ロボットに何をさせるかっていうことが、まあ、一つのテーマになると思うんですけど、まあ、やっぱりその人間のやることを、まあ、先読みするっていうことが、まあ、一番、まあ、大事なことというか、その人間が何を今やりたいと思っているか、その今までのその関係だと、まあ、人間側から、まあ、命令をして、で、ロボットがまあ動く。それ、いろいろなタスクを準備して、まあ、それに合わせてロボットが動くってことだと思うんですけど、まあ、もっとその日常生活とか社会にどんどん入っていくと、まあ、そこで命令をしなきゃいけないケースっていうのは、まあ、本当に言ったら、いわゆる作業みたいなことしかやれ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で、やっぱりその先にあるのはもう先読みとか、人間がこの先何をしようとしているかっていうことを、まあ、予測するっていうことになってくるので、まあ、結局人間のことをまあ調べるとか、人間のまあ行動をまあ分析するっていうことがまあ大事になっていくっていうのはまあ間違いないかなという気がしますね。그 예술 분야 안에서의 로봇들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다이토 바나베시의 로봇들은 사실 지금 이제 로봇들을 많이 들여오시고 계시잖아요. 데이터와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다가 그래서 이런 공존들이 어떤 의미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例えばステージ上で、実装できそうでまだちゃんとできてないものだけで言うと、その照明の問題があって、で、今照明ってやっぱり、まあ、打ち込みでやったりとか、そのまあ人間がそのダンサーの動きとかを見て、その振り付けが決まってないものとかは、その自動でやったりするんですけど、まあ、そのソフトウェアの面だけで言っても、まあ、まだまだその自動化っていうのは結構難しくて、で、じゃあこれが今度ハードウェアも絡めてっていうことになると、じゃあロボットアームの先につけた照明で、まあ、どこに行くと一番よくダンサーが見えるかとか、これも写真とかでもそうですけど、そういうふうにまあ位置を一番いい場所に行くっていうことだけでも結構難しいし、まあそれドローンでやろうとしてもまあ意外と難しくて、で、なんかパッと思いつくだけでも、できそうだけど、まだまだできてないことっていうのは、なんか本当に無数にある気がしますね。 팀보이드도 지금 제가 드렸던 질문이 이제 예술 분야 안에서의 로봇과의 공존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저희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움직임을, 그러니까 모션을 재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움직임을 다시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사실 저희는 로봇이 가지고 있는 예술 분야에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진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어떤 이미지화 시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어떤 변화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비디오 기술이 나오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를 타임 스판에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록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언제든지 또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참 큰 어떤 변화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물리적인 움직임이 다시 물리적으로 재현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로봇이 유일하게 가능한 어떤 매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어떤 움직임이 있겠죠. 어떤 댄서의 움직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한 기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는 과정들은 이제는 어, 많은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 아까 이제 마나베 씨가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기가 그 움직이는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기록을 디지털화 시킨 다음에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세상에
그거를 그대로 다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로봇이 그 물리적인 움직임을 재현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보이드의 그 물리적인 움직임을 구현하는 정말 딱 찰떡 같은 소재 재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끌어가지고요. 지금까지 다인터 마나베 씨와 팀보이드를 모시고 예술가들이 로봇과 어떻게 플레이하며 세상과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의 기계 엄마라는 작품으로 인간의 표정을 따라하는 감정을 배우는 기계 같은 것들 뭐 구현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작업들도 해본 적이 있는데 와나베 씨가 전기적 충격으로 만들어지는 그 표정으로 인간 같은 신체를 뭔가 기계처럼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새로이 보여주셨던 작품 중에 제가 못 봤던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는 작품들, 로봇들을 활용한 작품들까지 너무 재미있게 보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보이드도 계속 저는 또 관심 있게 보아왔던 그룹이었고 움직임을 가진 로봇 암들을 이용한 작업들을 가지고 의인화에서부터 이제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췄다가 데이터를 이용한 로봇의 생산 그쪽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작품의 흐름을 보면서 역시 정말 훌륭한 작가 팀이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로봇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반가웠던 부분이 최근 이제 정말 많은 곳에서 가상현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메타버스나 실감형 콘텐츠 같은 것에 굉장히 많은 자본과 관심들이 구현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짧은 순간 동안 너무 많은 게 다 온라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온라인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어떤 실감형 콘텐츠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물리적인 움직임 그리고 뭔가 이런 신체성에 대한 논의가 제로원에서 이렇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리서치를 해주신다는 점이 정말 반가웠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체성을 빼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듯이 또 물리적 공간 안에서 물리적 움직임의 기술 구현과 또 사람과 기계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신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본질적인 탐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신체와 기술을 연결하시는 이런 다이토 마나베 씨의 작품과 같은 것, 또 이런 물리적 이제 로봇의 신체적인 확장 같은 것이나 데이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이런 팀보이드의 이야기가 굉장히 반갑고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다들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또 뵐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